이미 여기에 들어오실 정도의 분들이라면은 사실은 사업 설명을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은 사실 저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사업 설명에 포커스를 하기보다는 그 이면에 어떤 의미를 좀 전달을 해야 될까라는 쪽에 좀 포커스를 많이 맞췄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크레스벨그라는 사실은 잘 안 들어본 표현이죠. 이게 사실은 북유럽 신화에서 따온 건데 제가 아마 비전 트립에서 들으신 적이 있으시겠지만은 이그드라실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를 쌓거나 인간관계를 해 나가면서 점점 쌓아가는 과정이 참 뿌리는 깊게 내리고 깊은 뿌리를 통해서 사실 아주 강대한 나무를 그려내자라는 표현으로다가 그 당시에 썼었는데 그와 연계되는 게 사실 이 흐레스벨그라는 독수리거든요. 공교롭게도 저희가 또 엑시스 이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이제 북유럽 신화에서 나오는 독수리의 형상을 한 바람의 신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매일같이 뿌리만 내리고 거목만 키울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제 저희가 저희 인생에 어떻게 보면은 또 이번 회계연도에 파란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그 파란의 의미로다가 이제 이 흐레스베르그가 한 번 날개짓을 하면은 전 세계가 바람에 아주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다가 좀 넣었고요. 내용은 이제 제가 강의를 좀 한 거를 여러 번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건데 엄청 심플하고 엄청 간결하고 엄청 다 털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이제 요거 한 번만 듣고서는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되실 거고요. 여러 번 들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다음 페이지 가는 거네. 예,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 자료는 하나도 안 넣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이미 너무나도 많은 빅데이터와 많은 자료들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각자가 갖고 있는 배경 지식을 체화해 나가는 시간으로다가 좀 가져가시면 되는데 첫 번째 페이지는 신세계의 명과 암이에요. 저희가 이제 이런 OM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강의들을 통해서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아니면은 지금 시대적인 현실에 대해서든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사실 저희가 얻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뉴 노멀 시대라고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저는 그냥 다른 말로 신세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하루치의 변화가 과거의 100년 이상의 변화라 맞먹는 속도로 이미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새로운 시대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새로운 시대 속에서 저는 단언컨대 단 한 명도 그 속도를 따라잡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단지 내가 알고 있고 내 바운더리 있는 수준에서 나는 매일매일 1%씩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신세계, 말 그대로 지금의 세계에서의 내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 속에서의 밝음과 어둠이 사실 지금 살기가 너무 좋은 시대가 되긴 됐죠. 그렇죠? 이미 알고, 이건 이제 알고 계신 배경 지식으로다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졌는데 반대로 또 너무 힘들어진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많이 들어왔고 알고 있고 혹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직업이라던가 아니면 생활 현실 속에서 아, 나는 지금 어떤 세대를 살고 있는 거지? 나는 혹은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저는 조금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현실 점검의 내용들로다가 얘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내 인생을 프로모션하는 거잖아요. 누군가와 함께 하자, 누군가와 함께 이제 공감하자. 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이제 듣고 계신 분들이 한 분 한 분 조금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걸 이제 거시적인 관점으로 조금 보는 거예요. 뭐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얼마 전에 캄보디아 사건도 있었고 뭐 더 이제 나아가서는 알고 계시겠지만은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를 넘었죠. 그리고 금값이 엄청 뛰었어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근데 그 거시적인 관점을 우리는 그냥 사실 보고만 있잖아요. 이 외에도 너무 많죠. 지금 부동산 대책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보고만 있는데 그런 관점들이 과연 나랑 어느 정도로 연관이 되어 있는가? 미시적인 관점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시적인 관점이 일단 내가 지금 잘 모르면 이 줌을 사실 매주마다 들어오셔야 될 이유가 있는 거고 어, 들었는데 자꾸 까먹는다. 그러면은 메모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 과연 나뿐만이 아니고 개개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리고 그 영향이 과연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현실 점검에 대한 내용을 많이들 얘기를 할 때 보통 이제 어쨌든 간에 본인이 살아온 삶이니까 본인의 인생에 연관지어서 혹은 본인이 갖고 있는 직업적인
혹은 지금 갖고 있는 뭐 주부라던가 직장인이라던가 사업이라던가 다양한 본인의 현실을 녹여서 말하는 게 맞지만 우리는 이미 이 줌에 들어오신 분들은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강사들의 히스토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내용을 갖다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다가 조금 생각을 해보고 더 나아가면 이제 한 개개인이 아니고 나라는 사람의 관점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지금의 이 신세대를 살아가는 관점에서 지금 과연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지? 혹은 내가 지금 만족스러운 건가? 불만족스러운 건가? 결핍인 건가? 아니면 나는 그것조차 모르는 건가? 이런 부분들을 맨날 그냥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좀 성찰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야 Y가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저는 다르게는 또 이렇게 또 여쭤보고 싶어요.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너무 철학적이다. 그죠? 예, 듣고서 멍하고서 시간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행복이라는 부분. 지금 우리가 단순히 비즈니스만 놓고 봤었을 때도 비즈니스 자체가 행복한 분들, 그러니까 이 행위를 해나가는 것 자체가 행복한 분들이 있고 솔직히 안 행복한 분들도 있어요. 이 줌도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새로운 정보라던가 시대를 공유한다라는 것 자체가 행복하신 분들도 있지만 나 밤에 피곤한데 여기 들어와서 지금 스폰서의 강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들어와서 불행하신 분들도 있어요. 네, 저는 그 양가적인 감정이 전부 다 교차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밤 8시에 하는 거니까. 그랬을 때 그런 행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 앞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나는 어떠냐? 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저는 봐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표현으로는 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혹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지연된 만족을 통해 의미를 찾고 있지 않은가? 그죠? 만약에 내가 이런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불행하게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굉장히 진짜 불행한 거죠. 왜냐면은 미아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매일같이 정보를 보는 것뿐만이 아니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의미들에 대해서 진정으로 좀 생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내가 갖고 있는지도 보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흐르는 강물처럼 그냥 나이를 먹으신 분들도 있어요. 정말 흐르는 강물처럼. 학교 들어갔으니까 중학교 좋은 데 가고, 고등학교 좋은 데 가고, 좋은 대학교 가고, 잘 결혼해서 애 한 둘 셋 낳고, 그쵸? 그러다 보면 또 정신없이 한 10년, 20년 지나고, 애 다 키워놨더니 애들은 내 말 안 듣고, 나 벌써 한 50대, 60대 됐고, 나 환갑이라고 하는데 마음은 이팔 청춘이야. 근데 몸은 너무 노쇠해. 그죠? 이런 부분들도 사실 저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필드에서 아시다시피 저는 아줌마 부대를 이끄는 리더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실 듣고 있는 경험들이거든요. 음, 저만한 자식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있는 부모님들이 제 주 파트너이자 소비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듣는. 그래서 그 나이 때 돼서도 이 흐르는 강물처럼 살아온 것들을 굉장히 후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런 주제를 찾은 것은 이 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MZ보다는 그 세대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사실은 잘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넣은 거기도 해요. 그래서 이 흐르는 강물처럼 살다 보면 그분들이 성적으로 하는 얘기는 인생의 미아가 된 것 같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어, 지금 저희가 100세 시대가 됐으니까 사실은 그분들에게도 20년, 30년, 40년이라는 세월이 플러스 알파로 주어진 거지. 만약에 지금 아까 신세대가 안 됐었으면 그분들 지금 5년 뒤, 10년 뒤에 돌아가세요. 제가 뵙는 분들은 그래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살아온 삶은 과연 무엇인가? 그분들이 하는 말은 과연 무엇인가? 그쵸? 그런 거를 봤었을 때 내가 지금 내 인생을 좀 제대로 부표를 띄워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 사실 앞에서부터 장황하게 내용을 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뭐 내가 여기서 다양하게 이것저것 듣고 뭐 한 거 솔직히 다 만약에 잘 안 들어와. 그래도 딱 한 가지는 가져가셨으면 좋겠는 게 저는 내 인생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를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이 과연 뭘까? 나는 왜 태어났나? 나는 어디로 가고 있나?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런 부분들. 왜냐면은
이런 것들조차 이루어지지가 않으니까 꿈 목록을 쓰임에도 있어서 꿈을 하나도 못 써요. 예, 그게 사실 저희가 꿈 목록을 100개를 쓴다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권장을 하지만 최초의 꿈을 잘 못 쓰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대부분의 분들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이제 그냥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희가 10대 때, 20대 때는 안 그랬거든요. 너무 당연했는데 왜 지금 저희가 꿈 얘기를 하면은 너 아메이아지라는 얘기를 들어야 될 정도로 우리가 특이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되었냐고. 내가 그냥 꿈 얘기 한마디 했을 뿐인데. 제가 꿈 있으세요? 그러면 아메이아냐고 물어봐요. 다른 다단계는 꿈 얘기 안 물어보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근데 그게 저는 본질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행복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이 일은 결국 꿈과 방향성을 설정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한 징검다리인 거지, 이 일 자체가 완벽한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내가 지금 꿈과 방향성을 얼마나 설정을 해놓고 과연 내 인생을 살고 있는가, 기본적으로 꼭 이 일을 안 하더라도. 그러면은, 내가 매일같이 1%씩만 바뀌어도 1년이면 37배가 바뀌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조금씩만 향상해도 1년이면 37배가 바뀌는데. 그러면 내가 그만큼 나아진다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그에 맞게 내가 정말 어떻게 보면 흘러가는 세월의 속도와 비견하게 좀 더 깊어지는 과정이 아닌가. 저희는 깊어져야 사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좀 항상 좀 했거든요. 10대 때부터. 이런 얘기를 단 한 명하고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못 알아들어서. 근데 오늘은 제 시간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도구에 대한 징검다리가 사실은 이 시간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덜어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회사와 제품 하나도 안 할 겁니다. 혜택만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줌에 들어오신 대부분의 분들은 그 얘기를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들은 없어요. 단지 혜택을 하는 이유는 한 번 들어도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징검다리가 그래서 행복을 찾았다면, 그리고 도구가 없다면 해야 될 일인 거고, 행복을 아직 못 찾았다면, 의미를 못 찾았다면 후에 찾을 내 행복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개념이다. 이런 관점으로 저는 많이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짧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을 많이 던졌는데, 이거는 각자 정답이 다릅니다. 그리고 당연히 달라야 맞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시고, 징검다리로서의 혜택만을 그냥 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 징검다리를 쓸만한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짧게 넘어갈 거예요. 이건 뭐 다 아시는 거니까.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주는 사업이다. 저는 이것도 사실 말을 많이 분석을 했는데, 우리가 직장 생활이다, 뭐 프리랜서다, 뭐다, 다른 말을 떠나서 사업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업이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파이만큼을 얻어갈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직장 생활은 일을 두 배, 세 배, 네 배 해도 월급 그 다음 해에 연봉 협상하면 5만 원, 10만 원 오릅니다. 50만 원 오르면 많이 올랐다고 자랑하는 시대예요, 지금의 시대가. 그리고 요즘에는 젊은 세대들도 그렇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젊은 세대는 장기 근속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나이가 드는 사람들은 임금 피크제라던가 계약직을 하기 때문에 애시당초의 월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업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생각을 했고요. 여기서 표현하는 걸 보면은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꾼다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본인의 성공의 방향이 뭔지를 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꿈과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당연히 자유가족 희망 보상의 네 가지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음, 내가 갖고 있는 게 명예욕일 수도 있고, 인정욕구일 수도 있고, 사실 요즘 애들 보니까는 인정욕구, 인정결핍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정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가 또 주어질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맹목적으로 하다 보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들도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고. 그리고 내가 나는 그런 꿈을 꿨었는데 희망이라는 걸 참 찾기가 어려웠었는데, 물론 사회에는 굉장히 많은 희망들이 있지만 내 인생에서 어쨌든 찾아왔었던 비전과 희망이 이거였기 때문에 내가 희망을 봤어 라고 해서 희망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당연히 보상에 대한 부분들도 이것도 일이기 때문에 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다가 기본적으로다가 골자를 가져가는 거고, 제가 필드에서 그냥 가장 심플하게 얘기하는 컨셉입니다. 10분 만에 끝납니다. 어차피 쓰는 생필품을 마트를 그냥 예를 들어서 여기다 썼다라고 한다면 요즘엔 2인 가구 기준으로 50만 원 정도의 소비가 기본적으로 통계청에서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캐시백이 쌓여요. 다시 돌아온다는 백이 아니고 가방의 백을 뜻하는 의미로서 극미량의 0.5에서 많은 분들은 뭐 1%에서 2%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매장에서 5,000포인트 이상이 쌓였을 때 쓸 수 있는 포인트가 쌓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단순 소비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거를 그냥 심플하게 마트를 바꿨을 때 요 네 가지 혜택이 일단 주어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마트를 바꿨을 때 나한테 이득이 있어야 마트를 바꿔야 될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택배 서비스와 가입 후 30% DC, 그리고 3개월 이내에 절반까지 써도 그대로 돌려주는 100% 만족 보증제. 물론 원포함과 일부 코어 제품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35%의 캐시백. 그러니까 다시 돌아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똑같이 50만 원을 썼었을 때 이 친구는 단순 소비가 아니고 조금 더 의미 있는 소비가 진행이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컨셉이고, 그러면은 요 캐시백으로 돌아오는 요 돈이 어디서 오는가를 봤었을 때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죠. 제조를 어딘가에선 제조를 해야 돼요. 왜냐면 그 제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어딘가에는 소비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소비자한테 올 때까지 요 제조회사는 자신의 회사를 이 소비자가 사게끔 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바이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창구들을 통해서 유통 판로를 만듭니다. 과거의 형태예요. 굉장히 아날로그 시대였죠. 그러니까 지금이 신세대인 건데 어쨌든 이런 통로를 통해서 당연히 그러면 그 사람들도 노력에 대한 대가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1,000원에 내가 제공을, 그러니까 소비자가 사실은 그 돈을 다 덤터기를 아는 거죠. 요즘에는 사실 2,000원, 3,000원 하는데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1,000원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게 싫어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미국의 월마트부터 시작되는 대형마트들. 예. 대형마트나 교회에 있어 차를 끌고 오긴 와야 돼. 대신에 당신들이 왔으니까 내가 30% 싸게 해줄게요. 대신에 그 모든 마진을 한 명이 다 가져가니까 광고와 총판 도매 소매가 나눠 가졌던 거를 이 사람은 혼자서 500원을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미국의 샘 월튼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고 월스트리트라는 게 생겼죠. 요게 돼서 700원에 제공이 되는데 요것도 싫습니다. 나는 너무 바빠요. 라고 해서 인터넷 홈쇼핑이 또 만들어졌는데 요거는 대형마트가 이미 30%의 세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대신에 택배까지 해드릴게요. 교육까지 나올 필요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 과정 자체가 사실은 모두 다 제조회사는 솔직히 200원밖에 돈을 안 썼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소비자한테서 덤터기를 씌워서 돈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1959년도에 이렇게 제조회사에서의 제품의 질은 조금 더 돈을 쓰고, 대신에 소비자한테 직접적으로 30%를 주기는 줘야 될 것 같아. 왜 대형마트와 인터넷 홈쇼핑도 30%를 주니까. 근데 이 과정을 조금 축약할 수가 없을까? 그래서 소비자들이 유통의 축약을 통해서 내가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닥을 잡은 게 지금은 사실 너무 유명하죠. 뭐 블로그 포스팅이든 다양한 방법들이 많은데, 그 당시에는 프로슈머라고 해서 마진의 최대 35% 캐시백을 주고 소비자들이 본인들이 구정 광고를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은 물론 이 구정 광고의 바운더리가 굉장히 넓어졌죠. 뭐 유튜버가 될 수 있고, 뭐 그 외에도 인스타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아지긴 했는데, 어쨌든 기본적인 컨셉은 내가 못생겨서 내는 세금을 내가 그대로 다시 환원해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컨셉이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1차 보너스가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을 때와는 조금 달라졌는데, 지금은 현재 퍼포먼스 플러스와 퍼포먼스 엘리트 보너스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1,000만 PB가 넘어가면 그 다음에 바로 2,000만 PB에 23%가 적용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브론즈 파운데이션과 브론즈 빌더에서의 브론즈 빌더 플러스 30만 원으로 바뀌었다라는 게 일단 이 보너스 조건표에서의 조금 차이점이고요. 기본적으로 아메이캐시백은 의무 구입은 없습니다. 가입비도 없는데 1차 보너스에서의 가장 기본은 3%를 충족했을 때부터 돈을 준다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그 스폰서나 AB가 전부 다 그 정도를 가져갔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희는 가장 기본적으로 요 페이지에 필드에서 설명드릴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요 두 가지입니다. 노력순과 후자 선입금.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요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는데, 나가서 얘기했을 때 포커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일단 후자 선 입금에 대해서부터 조금 얘기를 드릴게요. 저희는 매달 14일이 되면 아미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가장 늦게 가입했던 사람들 중에서 캐시백 포인트가 충족된 사람들부터 먼저 캐시백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A와 B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건 심플하니까 20만 PB에 대한 것은 그냥 3% 곱하면 되니까 6천 원인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PB와 BB라는 게 있습니다. 포인트 밸류와 비즈니스 볼륨인데, 그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캐시백을 조금 더 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현재 포인트가 20만 PB가 되면은 약 20만 PB의 1.78배를 곱한 이후에 그 BB의 3%를 돈을 준다. 근데 이거는 어려우니까 일단은 넘어가고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PB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이겠죠. 아미 회사에서 봤었을 때는 내가 일단 소비를 했고, 내가 A와 B한테 구전 광고를 하지 않았다라면 돈을, 아니, 그 매출이 오르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합산해서 주는데, 다 합치면 60만 PB이기 때문에 6% 3만 6천 원인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 A, B가 합산된 매출을 더한 거기 때문에 이 돈은 지금 밑에 후자 선 입금된 A와 B에 각각의 6천 원씩이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12,000원 빼주면 24,000원. 그렇죠? 여기까지는 쉽고, 그 다음에 스폰서의 기준에서도 아메이 본사에서 봤을 땐 스폰서가 최초에 나한테 구정 광고 안 했으면 이 밑에 매출 60만 PB 안 올라왔겠죠? 그래서 합산해주면 80만 PB에 대해, 80만 PB가 되죠. 그러면 60만 PB 넘었는데 120만 PB는 안 됐으니까 6% 적용을 받아서 68에 48, 그래서 4만 8천 원인데, 마찬가지로 나와 A, B가 나눠 가질 돈까지 합친 거기 때문에 빼주면 12,000원입니다. 요게 가장 기본적인 구조이고, 여기서 지금 대부분의 마케팅을 하다 보면 넘어가시는 게 노력순인데, 다른 말로 소득의 역전이죠. 지금 우리가 쓴 노력은 다 똑같은데, 스폰서가 나한테 얘기했을 때는 한 명, 내가 A와 B한테 얘기했을 땐 두 명,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보신 대로 쓰신 분들은 6천 원만 가져간 거고, 한 분 할린 분은 12,000원, 두 분 할린 분은 24,000원. 그러니까는 먼저 가입해서 뭔가를 하는 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를 이 페이지에서 걸고 넘어가기만 해도 80만 마케팅만 해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굉장히 깊게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론즈 구조죠. 요거는 지금 이제 저희가 세레그를 통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자라고 해가지고, 하시고 싶으시면 한 레그만 하셔도 됩니다. 조금 더 하고 싶으시면 두 레그를 하셔도 좋아요. 근데 아메이에서는 세 레그부터 캐시백 보너스를 극대화시키겠다라고 일단 만든 거고, 내가 역량이 된다면 더 늘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드리는 이유는 타 다단계는 두 그룹의 바이너리 방식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아까 80만과 다르게 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A와 B가 20만 PB씩 넘어간 건 똑같은데, C가 20만 PB가 늘었고, 내가 다 했더니 9%가 됐네. 요거를 이제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캐시백은 10에서 15만 원에 키트를 줍니다. 지금 현재 이제 브론즈 키트도 굉장히 더 좋아졌죠. 6개월 단위로다가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그거는 이제 매달 20일이 되면, 그러니까 성취를 했을 때 매달 20일이 되면은 그 각자의 ABO 넘버링의 쿠폰의 형식으로 적립이 돼서 내가 받고 싶으실 때 쿠폰 적용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요거는 일단 업라인에게 가이드를 받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조금 더 업라인을 시켜서 요렇게 ABC가 60만 PB씩이 넘어가고 내가 15%가 넘어간 거예요. 400만 PB. 대단하죠. 그래서 사실은 요거는 최소 요구치이고, 보통은 ABC를 666이 아니고 999로 만들어가는 게 사실은 훨씬 더 좋습니다. 뭐 어쨌든 요거는 이제 각자의 팀마다 다르니까 그렇게 보셨을 때 브론즈 빌더라고 표현을 하고요. 지금 15% 정도는 사실은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의, 이건 이제 미니멈이죠,를 받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브론즈 보너스라고 해서 제가 플러스 30만, 지금 이제 저희가 좀 바뀌었죠. 그래서 실수령액은 70에서 100만입니다. 뭐 사실 더 되는데 그건 이제 각자의 그룹의 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아까 의무 구입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내가 안 쓴 거를 가정한 겁니다. 근데 사실 매달마다 제품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의무 구매를 하고 싶어지죠. 사실은 대부분의 분들은.
아메 캐시백 받아서 그걸로 그대로 제품을 사고 싶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버셔야 되겠고요. 어쨌든 A, B, C, D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400, 300, 200, 100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더하게 되면은 사실은 1000만 PB라 그래서 21%. 다른 말로는 독립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1000만에 대해서 21% 하면 210만 원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가입을 한 다음에 캐시백이 만족되신 분들부터 먼저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A, B, C, D한테 각자 캐시백을 나눠주면 A는 60만 원, B, C, D는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그쵸? 12%, 9%, 6% 적용이 되어서 각각의 돈을 다 나눠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나눠 가진 돈 이후에 남은 금액을 가져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다 더하면 120만 원이고요. 실제로 계산하면 90만 원인데, 자, 이제 여기서는 비비를 조금 계산을 해볼게요. 나의 총 수익은 90만 원 곱하기 1.78배를 하면 약 160만 원이 나오고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A, B, C, D 일단 네 그룹이긴 하지만 최소 세 그룹 이상이 6% 이상을 다 성취를 했기 때문에 플러스 30만 원의 돈을 더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 190만 원이라고 썼는데 이거는 굉장히 미니멀하게 적용을 받은 거고요. 지금 현재 브론즈 그 빌더 보너스를 받으시면서 받으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한 250만 원 이상씩은 다 받으시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사실 그 금액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금액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건데 자산소득이죠. 보이지 않는 무형의 네트워크를 만든 거니까. 그래서 매달 평생 증가 상속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생필품이기 때문에 지금 방금 전에 7시에 저희가 브론즈 빌더 이상은 또 강의를 들었는데 매달마다 내가 PB를 올리고 싶은 제품들이 자꾸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그리고 신제품도 그렇죠? 방금 똑같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회원 수가 저희가 9월 달에 지금 굉장히 많은 회원 수를 아마 많이들 늘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은 매달마다 지금 신규 하신 다음에 매장에서 10만 원 이상 사면은 선물을 계속 주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혜택 극대화를 시키기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신규 프로모션을 매달 하게 돼요. 선물을 자꾸 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경험치가 또 늘지 않습니까? 오늘 또한 이거를 보신 이후에 경험치가 굉장히 또 많이 상승을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속성들 때문에 지금 200만 원만 나와도 지금 제가 아시는 분이 이거는 저도 들은 얘기인데 그분이 저한테 돈 자랑을 했어요. 자기가 통장에 5억을 그냥 적금을 넣어봤다. 자기는 돈이 남는데요. 투자 안 하고 적금 넣었대는데 5억을 넣었대는데 1년 넣었더니 1,500만 원 나왔대요. 이자 소득이. 그 중에서 세금 떼니까는 한 1,400 얼마 나왔다고 하던데. 근데 저희가 200만 원씩만 나와도 1년이면 2,400만 원입니다. 뭐 다른 소득 다 빼고. 그러면은 저희가 최소한 한 7, 8억, 8, 9억 이상의 가치가 200만 원만 돼도 사실은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런 자산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독립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서 저도 1차 보너스에 1,000만까지밖에 안 써놨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A가 독립을 했죠. 이렇게 두 줄 긋습니다. 독립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A라는 그룹 전체에서 1차 보너스가 전부 다 소진이 되게 돼요. 그러면 내가 분명히 도와줬는데 나는 받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때 아이고 이때부터 2차 보너스 리더십 보너스라는 걸 받게 돼서 이렇게 6%를 따로 또 받게 됩니다. 요것 또한 BB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1,000만 PB에 대한 6%는 60만 원인데 실제로는 그냥 한 돈백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들어보니 정확히 98만 원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이고 사실 중요한 거는 그런 형태가 네트워크의 안정성이라던가 내가 진정으로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1,000만 PB를 하는 것보다 1,000만 네트워크를 독립시켜서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관점으로 저는 조금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12달 중에서 한 달 하면은 뭐 아까 250만 원 나온다고 했고 SP 이렇게 얘기한 거죠. 지금 저번 달에 이제 랠리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왔다고 했는데 이번 달에도 열심히 아마 하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12월 달에 또 굉장히 좋은 곳에서 연말 파티를 한다라고 저도 들었는데 그때는 아마 11월 달까지 성취를 하고 1,000만 PB를 열심히 또 3번 이상 하신 분들 성과를 받겠죠. GP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2달 중에서 6달, 그러니까는 2분의 1 한 거죠. 그러면은, 물론 소득 수준은 똑같이 1,000만 원 그냥 유지한다면 그렇지만은, 저희가 비전 트립을 만약에 성취를 목표로 한다면, 캐시백 수준은 조금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정식 사업가 인정이고 지금 다시 워커힐에서의 1박 2일이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본사 축하죠. 그래서 요거는 PT라고 하고 1년 내내 하면은 지금 제가 여기다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4천만 원이라고 써놨는데 사실 제가 상계를 해보니까 최소 한 6천, 지금은 일단 한 6천 정도에서 7천까지도 가는 것 같더라고요. 여행까지 생각을 하면은. 그래서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앞에 이제 안정적이다 해서 파운더스라는 표현 쓰고요. 파운더스는 모든 핀에서의 1년 내내 다 유지하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에 두 그룹 독립하고 사이드 400. 근데 사이드 400은 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식 사업가를 기준으로다가 기준을 잡기 때문에 단순 독립이 아니고 6달 독립. 했었을 때 사파이어라고 하고 5천에서 7천. 세 그룹 더하면 에메랄드. 여섯 그룹을 도와주면 다이아몬드라고 표현을 하고요. 요거를 1년 내내 그러니까 PT들이 파운더스 PT 이상 되면은 나도 파운더스 자 붙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네트워크의 안정성이고요. 돈 조금 더 준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금액적인 부분들도 저희한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력적이지만은 이 소득의 특장점이 저는 훨씬 더 좋은 거라고 보고 사실은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인생의 여정과의 동행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하다 보면서 애 키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하다 보면서 직장 다니면서 진급하고 할 거 다 하고 뭐 팀장 다 하고 부장 다 하고 이사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자영업 하시면서 자영업 흥망성쇠와 내 인생의 10년, 20년의 흐름과 함께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어떤 분들은 뭐 여러 명이 왔다 갔는데도 나는 아직도 미련을 못 버려서 같이 하고 싶다고 하더라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아메이 내에서의 핀을 성취했다가도 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니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생을 함께하는 여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미만을 봐서는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내 인생을 좀 같이 좀 봐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인생에서의 행복들이라든가 내 인생의 본질들을 훨씬 더 깊이 있게 탐구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책을 보실 거라고 한다면 소크라테스의 인생 수업을 한번 봐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 너무, 너무 어려웠네요. 인생의 여정과의 동행을 하면서 요거는 도구라는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도구라는 뜻은 어, 짧으면 짧게 그러니까 너무 길게 가져가지 않고 이 도구를 잘 휘두를 수 있는 실력과 능력과 핀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하더라도 시간은 계속해서 가고 있잖아요. 지나간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고 진정한 부자들이 가장 많이 바라는 건 시간이라는 거. 그래서 저희는 그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지간하게 돈 투자해서 하는 사업들보다 사실 훨씬 더 귀중한 걸 투자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다른 말로 저는 그래서 목적의식을 마지막으로 좀 가져가면 좋겠다. 내 인생에서. 그래서 저는 목적의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깊게 사색하고 탐구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필드에서 잘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어지간한 분들보다 훨씬 더 깊게 넓게 사유를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MZ 세대가 다양한 나이대를 후원하는 게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은 기성세대도 다양한 나이대 후원하는 거 어렵습니다. 단지 본인이 얼마만큼의 그릇이 됐는가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먼저 어느 정도의 그릇, 내가 먼저 어느 정도의 나무, 내가 먼저 어느 정도의 목적이 있는지에 따라서 그것보다 아직 약하신 씨앗들이 발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이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아까 제가 초기에 어, 우리 인생에서의 파란을 한번 그려보자 라는 내용으로다가 이 크레스벨그의 날개짓처럼이라는 제목을 지었는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사실 제가 오늘 얘기 드린 거는 굉장히 짧고 깔끔하고 간결하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를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은 그냥 김준영이가 김준영답게 했네라고 생각을 아마 하실 거예요. 원래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한 번만으로 다 들어보는 건 아닌데 다른 걸 떠나서 내 인생에서의 파란은 무엇일까? 나라는 사람은 대체 무엇을 위해서 날개짓을 해야 하는가를 조금 많이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그 거대한 날개짓을 하기에 앞서서 나의 뿌리는 얼마나 단단한가? 내가 혹시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너무 쉽게 얘기해서 설치고 다니는 거 아닌가. 그쵸? 그런 분들은 너무 쉽게 상처받고 자꾸 징징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조금 많이 바라보고 사유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밤에도 또 이렇게 또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제 얘기는 너무나도 심플하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다음 주에 또 들어오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제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영 Recording 기자님. stopped.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